과로사 산업재해심사는 단순히 일을 많이 했다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보는 건 업무와 발병 사이의 연결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변호사 방수환입니다. 과로사 산재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과로사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유족들의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야 할 당사자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업무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족이 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그리고 의학적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재구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과로사 산재는 단순히 많이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로사 산재로 인정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로사 산재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까 하는데, 이 주제는 드릴 말씀이 많아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번 1편에서는 과로사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 공단이 보는 핵심 기준과 판단 구조를 정리해보고, 다음 2편에서는 그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이유서를 어떤 구조로 써야 할지 실전 준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로사 산재를 바라보는 공단의 판단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단이 판단할 때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업무 부담, 즉 시간, 강도, 패턴, 이거를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촉발 요인, 즉 업무 변화, 급박한 사건, 스트레스, 이런 거를 들 수 있고, 세 번째가 의학적 인과관계, 즉 기저질환 포함한 연결고리입니다. 과로사 산재에서 첫 번째로 보는 요소는 업무 부담의 객관적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 부담은 단순한 근무 시간의 합계가 아니라 시간의 총량, 업무 강도, 휴식 가능성, 근무 패턴의 연속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단은 특히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어떤 시기였는지와 발병 직전 일주일 전에 급격한 업무 과중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즉 장기간의 누적 부담과 최근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일을 한 시간의 절대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야간 근무나 휴일 없는 연속 근무,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잦은 장거리 운전 등의 요소도 함께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 공단의 판단 요소는 발병 직전에 업무상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촉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촉발 요인이란 평소의 업무 상태를 넘어 급격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발생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이동으로 업무 폭증, 대형 프로젝트 마감,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다거나 조직 갈등 또는 심각한 민원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사건이 발병 직전에 존재했다면 과로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유족들이 단순한 진술, 감정 표현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단은 이와 달리 촉발 요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 진술이 아닌 급격한 스트레스를 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반드시 수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공단의 판단 요소는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의학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를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저질환입니다. 뇌, 심혈관 질환은 원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단은 이 질환이 자연적 진행인지 아니면 업무로 인해 촉발되었는지를 구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기록, 과거 진료 기록, 약 복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데요. 30대가 넘어서 직장인 중 크고 작은 기저질환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즉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판단의 핵심은 업무가 해당 질환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입니다.
따라서 발병 직전 업무 부담, 촉발 요인을 먼저 세우고 의학적으로 업무가 발병을 앞당겼다는 연결고리를 붙여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과로사 산재 관련하여 꼭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과로사 사건은 신청만 하면 공단이 알아서 다 조사해 주길 기대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무상 조사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상 질병 사건은 회사 쪽에 자료가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에 있는데 유족들이 이걸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일단 신청을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판이 불리하게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로사 산재는 신청서 접수가 아니라 입증 설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과로사 산재 1편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과로사 산재는 발병 전 업무 부담, 발병 직전의 촉발 요인, 의학적 인과관계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승인은 결국 구조로 결정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과로사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이유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산재 전문 변호사 방수환이었습니다.